문제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위헌적인 거의 핵심적인 내용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행했던 전 대통령이 행했던 비상계엄 같은 경우는 위헌위법적인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윤석열 변호인 측 같은 경우 이 부분과 관련된 기각 내용보다는 절차적인 하자를 통해서 소위 각하라고 하는 부분들로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가지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소위 절차적인 문제는 없었다라고 명확하게 결정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가지고 저희가 더 이상 왈가왈부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핵심적인 내용들은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행사할 수 없는 위헌위법적인 행위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번 헌법재판관들의 판결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제가 아주 주목하게 봤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국민이라는 단어 대신 대한국민에 대한 어떤 신임을 배신한 행위라고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대한국민이라는 단어는 헌법 전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한국민은 어떤 걸 만들었느냐? 소위 외세 자주화라고 하는 독립국가의 위상하고 반독재 민주화라고 하는 위상 이 두 가지를 만들어낸 주체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나와 있던 4.19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독재를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했던 대한국민의 위상을 갖다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갑자기 국민이 아니라 대한국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측면들은 헌법 전문에 적혀 있는 정신들을 구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것이 상당히 좀 매우 특징적이고 인상적인 단어로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명확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면서 소위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위법적인 행동에 의해서 벌어진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을 계속 문제 제기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전체 국민에 대해서 사과하는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 지지층들을 위한 호소인지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국정 운영을 했었는데 다 아시겠습니다만 경제가 지금 파탄 지경에 와 있고 민생 경제는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의 통치행위와 관련돼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었고 그런 고통들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들이 야당을 통해서 민의가 반영이 됐었는데 그 야당을 압살하기 위해서 소위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했다고 한다면 그런 것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던 국민에 대해서 좀 더 엄중하고 명백한 사과를 하는 것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었던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제 메시지는 제가 듣기에 국민들이 탐탁하게 그것을 용납할 만한 내용들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전직 대통령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으니까 좀 국민들에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증하고 명확하게 국민들의 고통에 합당할 만큼의 사과와 사죄의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앞으로 계속 형사재판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과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두고두고 좀 논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이제 윤 전 대통령